올해도 어김없이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여름 한철 밀고 당기는 바다 위의 한판 승부. 왔다. 상대는 고래 힘줄 같은 뚝심과 괴력의 소유자. 바다 괴물이라 하죠. 야구공만한 눈과 천하장사 뺨치는 풍채를 지닌 바다 괴물이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콧방귀를 낄 일이지만 전설은 사실이었습니다. 등 지느러미가 숭어만한 괴물이 아닌 엄연한 물고기. 그 이름이 돛돔입니다. 그리요. (200여 년 전) 조선시대 최고의 어류학서인 현산어보에 대면, 즉 큰 민어라 기록된 상어를 통째로 삼킨 물고기가 바로 돛돔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400~500m의 깊은 바다에 사는 희귀 대형 어종입니다. 보기 드문 심해 어종. 길이 2m, 무게 200kg의 육중한 체구. 1년에 20마리도 채 잡히지 않는 전설적인 면모 때문에 무태만 올라오면 뉴스가 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처럼 말이죠. 전라남도 고흥의 한 낚시점. 주인장이 신주단지 마냥 모셔둔 흑갈색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것이 2년 전 잡은 돛돔의 박제. 이게 돛돔입니까? 풍문대로 이순신의 갑옷 같기도 하고 등 지느러미가 배 도처럼 생겨 이름이 돛돔이란 설도 수긍이 갑니다. 이게 처음에 164cm가 됐어요. 네, 무게가 74kg. 그리고 이제 비늘을 가지고 이제 그 나이를 확인해 본 결과 52살. 가히 영물이라 할 만한 이 돛돔과의 인연은 200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저거 뭐 이렇게 안 올라와? 마지막 올라온다. 우와. 무슨 자동차 본네트만 해. 천천히 보고 천천히. 이날 대물 낚시 팀원들은 1시간 넘게 낚싯대를 잡고 씨름을 할 만큼 강적을 만났습니다. 사투 끝에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대물 중의 대물, 돛돔이었습니다. 저게 모형이지 저게 고기냐? 낚시인들 사이에선 평생 한번 낚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꿈의 대물. 이렇게 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마지막에 올라오는 순간까지 1시간 약 30~40분 정도를 갔다가 12명의 회원이 한 3명 내지 4명 정도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마지막까지 그걸 올린 순간까지는 정말 대단했죠. 뭔지는 몰라.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 지역, 그 배가 있는 그 해상의 좌표를 확인해 본 결과 전에 99년도에 돛돔을 잡았던 그 자리임을 알게 됐어요. 그로부터 2해가 지난 여름,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초여름은 본격적인 돛돔잡이철. 돛돔과의 결전을 앞두고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합니다. 서로 사람하고 고기하고 같이 맞상대하면은 져요. 사람이 딸려 들어갑니다. 그 순간적인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80kg까지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장비에 무리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고기의 힘을 빼는 방법. 2년 만의 출항입니다. 바다도 풍작과 흉작이 1년마다 번갈아 오는 터라 작년에는 돛돔잡이를 나가지 않고
해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꿈의 대물, 돛돔을 잡기 위해 3년간 남해안 일대를 섭렵한 대물 낚시 전문가 김청조 씨.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곳이 바로 이곳 여소도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중턱 정도요. 턱에 약간 그 어떤 그 동굴 같은 그런 어떤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직벽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잘 은신을 하고 있죠. 아프냐? 육식성인 돛돔이 좋아하는 미끼는 문어나 낙지 같은 연체동물. 평소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수심 400~500m의 심해에 살지만 6, 7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수심 100m 이내로 올라오는 돛돔. 이때가 돛돔을 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금세 입질이 왔습니다. 보인다. 낚시 지점은 2년 전 돛돔을 잡았던 수심 48m 지점. 자, 뭔가 큰 놈이 걸려든 모양입니다. 야, 오, 크다. 온몸으로 반항하는 녀석의 정체는 부시리. 크고 힘이 좋아 인기 있는 낚시 어종입니다. 잠시 후 또다시 입질을 받은 대물 낚시팀. 하지만 이번에도 부실입니다. 우와, 이것도 장난 아닌데. 부실이도 1m급의 대어지만 기다리는 것이 2m급의 대물 돛돔인지라 성에 차질 않습니다. 감감무소식인 바다가 궁금해 돛돔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온을 재봤습니다. 현재 수온은 23도. 이제 고기의 활성도가 좋아서 그 당시 수온은 지금 한 30도 가까이 됐습니다. 28도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수온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1, 2도 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로 생각하면 거의 한 10도 차이예요. 물고기들이 느끼는 그 수온이라는 것은. 2년 전에 비해 수온은 낮고 설상가상, 안개, 파도까지 높습니다. 서둘러 낚싯줄을 거두고 회항을 해야 합니다. 날씨마저 무심합니다. 쳤습니다. 아, 좋습니까? 예. 꿈으로만 또 남았습니다. 예, 꿈의 돛돔이 또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하기야 쉽게 만날 수 있다면 전설이라 불리지 않았겠죠. 연일 비로 조업이 묶인 6월 초 서울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산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에서 내려갔고 바로 들어옵니다. 올해 지금 처음으로 큰 생선 들어오는 대물. 제주에서 잡힌 돛돔이 서울 시내 한 백화점으로 긴급 이송됐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박제가 아닌 실제 돛돔을 바다가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연중 20마리 정도만 어획되는 데다 산지에서 거의 소비되는 탓에 돛돔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 크기에 한 번 놀라고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이게 민어 아닌가? 돔이야 이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귀한 것 같구만. 귀한 어종이니까 이렇게 큰 자리 차지하고 있겠죠. 40cm의 참돔이 돛돔 옆에 서니 고목나무에 매미가 따로 없네요. 자, 그럼 얼마나 큰지 볼까요? 몸 길이가 무려 1m 25cm. 눈은 야구공만 하진 않지만은 500원짜리 동전만은 합니다. 등 지느러미의 가시는 날카로운 삼지창 같고 비늘은 소문처럼 두어 장을 비추면
크기가 엄지손톱만 하니 기타 피크로 가능할 법도 합니다. 송아지 잡는 것 같아.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하는데 돛돔은 몸체가 타원형이라 두께가 두껍고 살 또한 많습니다. 이 정도면 50인분 횟감으로 족합니다. 뼈는 토막을 내 매운탕 거리로 쓰는데 푹 고아내면 그 국물이 사골국과 진비 없다는군요. 일단 나중에 머리도 매운탕을 치기 때문에 기준 한 30분 정도 하죠. 머리도 매운탕을 치니까. 30인분? 예. 형이 돌처럼 단단하다는 머리는 특별히 정육점에 손을 빌려야 합니다. 이거는 칼로 잘라지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거의 소뼈 수준이라서 기계로밖에 못 잘라요. 한 점 한 점 우윳빛 윤기가 흐르는 것이 생선회나 초밥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맛은커녕 생전 처음 돛돔을 본 손님들을 위해 특별 시식 행사도 열었는데요. 전설의 대물이라 불리는 돛돔. 과연 그 맛 또한 전설적일까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새로운 맛이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비린 맛도 없고 그렇다고 느끼한 맛도 없고 정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 맛보는 진미. 돛돔의 황금어장은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낚시로 잡은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남해안 일대, 그 중에서도 으뜸은 가고도입니다. 7, 80년대 가고도는 당시 한 마리에 기백만 원 하던 돛돔이 차고 넘치던 노다지 밭이었습니다. 돛돔의 또 다른 황금어장. 제주에서 가장 많은 돛돔을 잡았다는 그를 만났습니다. 6, 7월 중 조수가 가장 낮은 조금때가 적기라는 이른의 어부 이경익 선장. 육지선은 돛돔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주도에서는 돌위너. 돌위너 그렇게 아무 데나 나질 않아요 저거. 우리 주나 쭉 그게 나와도 거기 무는 장소에 가서 딱 그게 가서 거기서 물지 딴 적에는 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바위 그런 터멍에 사는 모양이에요 고기가. 근데 귀하고 고기가 힘들어 잡기가. 그가 투망 지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서쪽으로 해서 마라도에 가서 여기 가서 130m 나오면 투망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17m, 180m, 200m까지 나와요. 이쪽 들어가고. 그가 돌미 남는 장소에 여기 가까이. 한 밭에서 또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지 않는 사람 맛도 몰라. 달콤 고기가 달콤하고 참 다금바리 저리 가라야 다금바리 값 안 주고 맵고 부지에 먹어야 돼요. 70평생을 바다에서 산 그가 인정한 다금바리보다 더 귀한 생선 돛돔. 주로 때는 생물 미끼가 관건입니다. 생생한 놈으로 될 수 있으면 산돌로 해야 돼. 냉동한 건 안 돼. 파도가 높고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한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의 해상. 이곳에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고기를 잡는 준악으로 그는 돌미너, 즉 돛돔을 잡습니다. (170m) 여기 수심이. 가파도고 마라도 중간에. 한 6시 되면 빼겠다. 6시 5시 반에.
이곳은 돛돔뿐만 아니라 상어며 다금바리 등 어족이 풍부한 황금어장. 그러나 물살이 워낙 거센 탓에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조수가 가장 낮은 조금 때. 한 달에 불과 2, 3일이 고작입니다. 새벽 6시 힘겹게 끌어올린 첫 준악에 제법 큰 놈이 걸려들었다 했더니 원통형의 가늘고 긴 몸매를 자랑하는 붕장어입니다. 장어요? 수심이 얕은 연안에 사는 붕장어는 다갈색이지만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은 회갈색을 띱니다. 여기가 마라도구. 여기가 제일 잘 물어요. 이 마라도 곁에. 수심 170m의 심해 한가운데 거센 물살과 수압을 견뎌낸 탓에 단단하고 쫄깃한 육질을 가진 최고급 심해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은 돌민어, 즉 돛돔이건을 아직 기별이 없습니다. 투망했던 8바구니의 준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 붕장어만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 4년 전만 해도 물칸에 돛돔 2~3마리는 너끈히 잡아 올렸는데 이제 80마리의 붕장어뿐입니다. 상황 끝나서 고기가 안 물어. 장어만 했단 말이죠. 돌미는 힘들어 그 잡기가. 돌미는 잡기가. 올해 첫 돛돔잡이는 실패. 만선의 꿈을 접고 다음 조금 때를 기약해야 할 모양입니다. 늦은 새벽 부산 공동어 시장에 입항한 대형 선망어선은 그야말로 만선입니다. 제주 인근 해역에서 2, 3천 마리의 참다랑어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열대성 어류인 참다랑어, 그것도 1m가 넘는 큰 사이즈의 고기들이 올봄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심심치 않게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도 신기해요. 이게 남태평양 같은 데 잡히는 고기인데 이 위선판이고 요 뭐고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 이건 참 이거 희한한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그만큼 연근의 수온이 높다는 소리죠. 왜냐면은 수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열대성 이렇게 참다랑어 이런 게 난다는 소리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면 수온이 매나고 하면은 옛날에 안 나던 어종이 지금 자주 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남쪽에서 나던 어종들이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옛날에 났던 고기들에도 어종들이 많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아마 한 20년, 30년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뭐 여기 한국 땅에서도 해커리 정도는 찾아보기 좀 힘들 겁니다. 수소문 끝에 10년 전부터 부산에서 돛돔을 취급해온 전문 식당을 찾아냈습니다. 때마침 운 좋게도
이날 돛돔이 들어왔습니다. 조업을 나가면 늘 허탕이더니 여기선 2마리씩이나 봅니다. 대체 어디서 잡힌 걸까요? 전라도 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그건 뭐 옆으로 안 된다. 돛돔을 옮겨야 하는데 장정 2명으로도 힘에 부칩니다. 크기나 무게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이끌어보세요. 결국 맨손으로 들지를 못해 박스에 담아서 옮겨야 했습니다. 올해 처음 구입한 돛돔이랍니다. 6, 7월이 산란기라 구하긴 했는데 예전만은 못하답니다. 6, 7년 전만 해도 자주 1년에 한 몇 마리씩, 한 3, 4마리씩 이리 했는데 작년에 딱 2마리 하고 아직도 못 했다니까. 그건 신기한 고기가 돼가지고 태풍 오기 전날 그때 올라오고 잘 올라오거든. 한철 한두 마리씩밖에 나지 않지만 그래도 돛돔을 고집하는 건 맛 때문이죠. 부위마다 맛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삼겹살처럼 기름이 이리 많고 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고 비늘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답니다. 돛돔 한 접시의 가격은 7만 원. 그나마 단골들에게만 선을 보입니다. 이거 한 번씩 나면은 이 집에서 연락이 와. 귀한 고기 왔다고. 바닷가가 고향이고 직업이 선장인 이들도 1년을 기다렸다 맛보는 꿀맛입니다. 선장님이세요? 배를 타도 이런 고기는 잡기가 힘들거든. 우리가 제일 안 돼. 다른 해산물 꼬신 맛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 이거는 딱 우리 입에 넣으면 꼬시잖아. 입에서 막딱 씹으면 씹을수록 이런 꼬신 맛이 나. 고기 자체 맛이 틀리잖아. 고기가 사그라져 뿌거든. 우리 생기에 사그라지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나도 모르게 다 없어져 본다 아닙니까? 분해가 돼 뿌거든. 돛돔 식당이 있을 만큼 예전엔 돛돔이 많이 났던 부산. 무엇보다 부산이 돛돔으로 이름난 건 한 어부 때문입니다. 작년 7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문종렬옹. 생전에 300여 마리를 잡은 전설적인 돛돔잡이였습니다. 5, 6마리, 7마리 잡아가지고 공판장 패나 놓으면 전부 막 문종렬이를 가면 어시장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칸이 작아 대신 대나무 통발에 돛돔을 잡아 실어 날랐고 잡았다 하면 장정 키에 무게가 쌀 한 가마니였습니다. 무트로 옮길라 치면 택시를 대절하거나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끌어야 했습니다. 돛돔 덕분에 그이는 부산 최고의 이름난 어부로 살다 갔습니다. 아버님이 다 20년 전 돛돔을 잡았던 어구가 유품으로 남았습니다. 방어 잡을 때 이게 히라스를 하는 거. 돛돔 바늘은 무려 10cm나 되는군요. 원줄은 이게 볼 때 이게 50호고 이게 한 150호 되지 싶은데 이거를 갖고 썼을 것만. 굵은 낚싯줄 또한 돛돔의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전설의 돛돔잡이였던 선친의 뒤를 이어 문기출 선장은 돛돔잡이 명수인 강대용 선장과 함께 잡이를 나설 참입니다. 산란기이고 식당에 돛돔도 출연했으니 때가 된 겁니다. 팀을 꾸려 이른 새벽 뱃길에 올랐습니다. 선친의 황금 어장이었던
낚시 지점을 찾아가는 길. 2시간 100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번에 9마리도 낚아 올렸다는 바로 그곳, 침선 포인트입니다. 예, 포인트 배가 가라앉은 침선에 왔습니다. 예, 여기 현재 보면요, 요 86m 여기에서 침선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 여기가 지금 침선 높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서둘러 미끼를 준비합니다. 문어는 기본이고 싱싱하고 큰 고등어에 오징어까지 도톰이 좋아하는 생물 미끼가 총동원됐습니다. 먹성 좋은 녀석을 위해 한 번에 4마리씩. 오징어는 특히 선친이 도톰을 유혹할 때 자주 쓰던 미끼입니다. 어탐기도 없었던 20-30년 전 눈가늠으로 낚시 지점을 찾아내고 암초지대 동굴이나 침선에 도톰무리가 살고 있다는 걸 경험으로 터득한 천상어부였던 아버지. 육지와 육지 사이에 어디 뭐 산 중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갖고 딱 상향으로 해갖고 딱 맞추더라고요. 부친이 하는 말은 우리 육상에 있는 우리 차 도로가 있듯이 거기도 집이 있고 도로가 있고 막 다 그렇답니다. 도톰의 집이며 도톰이 다니는 길에 부지런히 고패질을 하며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저 낚시를 넣으라는 이유는 저 낚시 한 마씩 물씩 물어야 되거든. 그래야 지금 밑에 먹이가 형성이 됐다는 건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힘이 보통은 없는 듯합니다. 뭐고? 도톰이지? 아이가. 우럭이 개우럭이네. 심해 있던 우럭은 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불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몇 미터예요? 이게 85m. 도톰 먹이인 우럭이 올라왔으니 밑에 도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낚시를 물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오징어 미끼를 던져보는데 입질이 온 건 대물 낚싯대. 어디 나갔나 또? 활처럼 휘어져 버린 낚싯대가 몇 미터 나갔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개물이다. 어이구. 도망가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이 녀석은 넙칩니다. 와 이거 와 이거 아이고 오메 떨쳐 빠지다. 와 아이고 씨. 어찌나 기운이 센지 뜰채가 뜯어질 지경입니다. 배에 올라오고도 한참 만에야 승복을 합니다. 몸 길이가 무려 73cm. 이쯤 되면 월척이라고 할 만하지요? 다시 고요해진 바다. 예, 지금 이제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큰 녀석이 걸린 모양입니다. 받았나?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낚싯줄이 돌에라도 걸린 양 두 사람이 힘을 쓰는데도 꿈쩍을 않습니다. 낚싯줄과 씨름한 지 5분 남짓. 그러나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모르는데. 바닷속 괴력의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빠져나왔어. 숨죽여 지켜보던 동료들까지 나서서 힘을 보탭니다.
아이고. 아이고. 장갑 안 낀 사람 차. 장갑 안 낀 사람은 안 된다. 10m 정도 끌어올린 줄을 배 기둥에 묶어놓고 힘을 비축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팽팽한 기싸움. 상대와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과 호흡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일단 또 버텨보는 거지 뭐. 어떻게 한 20m 땡겨 올라왔는데. 간신히 20m를 끌어올렸는데 터졌다. 그만 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침새는 그냥 물면 침새 들어가 보거든요. 돌 같으면은 자기 씻는데 침새는 자꾸 배를 뺏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낚시 나갔어. 와, 원줄이 나갔어. 와. 미끼도 날카로운 낚싯바늘도 굵고 질긴 낚싯줄도 모두 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있어. 얘 틀렸다 이제. 여기는 틀려서 이제 트다 보면 이제 안 나온다 이가. 이런 형은 식으로 해가지고 잡았는데 고기가 너무 커. 이걸로 얼마나 걸 잡아요? 보통 90kg, 95kg, 100kg까지 잡았는데 이거는 상상도 못 하겠는데 어마어마한데. 상대는 100kg이 훨씬 넘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괴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그만한 상대는 아버지의 물고기이자 전설의 대물 돛돔뿐일 겁니다. 이제 7월도 저물어가고 돛돔은 다시 깊은 곳으로 숨어들겠죠. 내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이대로 사라진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전설 속에 묻혀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그때가 참 봄날이다. 그때는 막 이렇게 농어도 많이 잡았고 그때는 고기가 막 올라오도 많이 잡았고 여기서 바위 틈에 사는 거니까 거기 있긴 있어. 돌미너가. 내가 보이면은 전화할게. 고기가 그만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돌미너는. 누군가에겐 꿈이고 또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었던 전설의 대물 돛돔. 돛돔은 사라지는 전설이 아니라 지켜야 할 바다의 희망입니다.